여러분은 딸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결정을 내렸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나요? 특히 그 선택이 가문의 전통과 품격을 중시해온 집안이라면 그 충돌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독일 함부르크의 귀족 저택에서 평생 예술과 격조를 지켜온 한 어머니입니다. 딸이 선택한 건 낯선 동양의 나라 한국. 거기서 사랑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는 삶이었죠. 그녀는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러나 12시간을 날아 도착한 한국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닭 한 마리 요리 앞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음식 이상의 의미였고 오랜 시간 쌓아온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귀족 가문 어머니는 딸의 새로운 세상과 진심을 어떻게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 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우리 가문에선 있을 수 없어요. 한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가는 독일 함부르크, 브루너 저택. 은은한 정통 클래식이 흐르는 실내엔 찻잔이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헬레나 폰 브루너 은퇴한 음악학교 이사장이자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의 여인은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정확히 96도로 우린 얼그레이, 잔은 루이 16세 시대 양식. 어릴 적부터 모든 삶은 예술이자 예절이라고 가르쳐온 그녀에게 있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정의하는 태도였죠. 그러나 그날 그 완벽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딸 안나의 전화. 아직도 그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엄마, 나 한국 남자랑 결혼해요. 서울에서 살기로 했어요. 순간 그녀의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의자에 등을 바짝 붙이고 앉았죠. 프랑스 파리 음악원 수석 졸업, 하버드 유학,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상. 안나는 그 모든 걸 거머쥔 딸이었습니다. 음악학교 이사장으로서의 명예, 브루너 가문의 이름,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한 품격 있는 삶이 고스란히 딸에게 전해졌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안나가 서울이 어디인지조차 잘 알지 못했던 그 동양의 나라에 가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겠다니. 그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모든 가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은 생략할게요. 가족끼리 간단히 하기로 했어요. 괜찮죠? 그 말에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죠. 안나의 사진이 담긴 액자는 서랍 속 깊숙이 들어갔고 손편지도 이메일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헬레나, 요즘은 다들 그래요. 사랑이면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그녀에겐 그게 낭만이 아니라 무책임한 선택처럼 보였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이 돌아올 날을 계산하며 마음을 단단히 잠궜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루드비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안나가 임신했대. 벌써 6개월이래. 순간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날 밤 헬레나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고 노트북을 켰어요. 모니터 앞에 앉은 그녀는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검색창에 단어를 하나씩 입력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인천, 대한항공 직항, 한국 임산부 병원 문화. 그녀는 이해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딸이 정말 그런 삶을 원하고 있는지, 행복하다고 말한 그 말이 과연 진실인지.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캐리어를 챙깁니다. 검은 가죽 장갑, 구겨지지 않도록 포장한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사진 한 장. 비행기 티켓은 일주일짜리 왕복. 곧 돌아올 것이라 믿는, 아니 믿고 싶은 헬레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잠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용서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조금씩 녹아내릴 거란 걸. 그리고 삼계탕 한 그릇, 작은 초음파 사진, 그리고 딸의 눈빛 하나가
그녀의 자존심이라는 성을 무너뜨릴 거란 사실도. 비행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이탈해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든 와인 잔을 천천히 기울였죠. 첫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여정엔 그 어떤 호사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나, 넌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속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문득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처음 피아노 건반을 만졌던 날, 파리 유학 시절 눈물 흘리던 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안아주었던 순간. 행복하다고 했지. 넌 나 없이도 정말 괜찮은 거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질문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딸의 선택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신념이 공존하는 어쩌면 모순된 감정의 회오리 속에서 말이죠. 12시간 비행이 끝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헬레나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치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이 이토록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다니.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청결한 공간, 안내 도우미의 친절한 태도, 심지어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유한 배경음악까지 그녀가 예상했던 동양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기 서명해주세요.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말하며 그녀를 정중하게 안내했죠. 그 순간 헬레나는 미묘한 이질감과 함께 조금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땅이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짐을 찾아 나오는 길, 자동문이 열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아침. 회색빛 도로 위로 쏟아지는 햇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대중교통, 그리고 마중 나온 사람이 없다는 적막한 현실.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단절이 나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택시를 찾아 걷는 헬레나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용서하러 온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엔 어느새 작고 낯선 씨앗이 하나 심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이해하고 싶다는, 너무 늦기 전에 딸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헬레나는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나였습니다. 긴 머리는 편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이 거의 없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더 깊고 단단해 보였죠. 곁에는 키가 훤칠한 한국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니트를 깔끔하게 입은 그는 헬레나에게 다가와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정중했고 동시에 진심이 담긴 미소가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헬레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의는 갖췄군. 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은 그녀가 예상한 동양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정갈한 도로, 교통체계,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어딘가 너무 바르고 질서정연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냈죠. 그게 뭐 어때서?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날 저녁 딸의 집에서 헬레나는 처음으로 한국의 식탁에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커다란 냄비에 통째로 들어간 닭. 삼계탕이라 불리는 그것은 그녀에겐 다소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죠. 어머니, 이거 몸에 정말 좋아요. 직접 끓였어요. 안나는 웃으며 닭다리를 손으로 집어들고는 헬레나에게 권했습니다. 손으로 먹는 건가요? 헬레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아닌 맨손, 국물 속에서 고기를 찢는 행위는 그녀가 평생 배워온 식사 예절과는 전혀 맞지 않았죠. 하지만 안나는 그저 웃었습니다. 여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괜찮아요. 즐기면 돼요. 헬레나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국물만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짠맛도 강하지 않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닭 육수의 깊은 맛. 이렇게 생겼는데 꽤 괜찮은데. 식사 후 가족 셋은 함께 동네 시장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 한 번의 문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가 갑자기 헬레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딸이랑 사위랑 먹으라고 좀 가져가요. 어색한 미소 속에 담긴 따뜻함이랄까.
그 정이 헬레나의 마음에 이상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그녀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그 풍경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안나는 내일 전통시장 구경할래요? 라며 밝게 물었다. 그러나 헬레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오늘은 좀 쉬고 싶구나. 비행 피로가 아직 가시질 않았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딸의 식탁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옮기던 순간마다 느껴졌던 낯설. 밥상 위를 가득 메운 반찬들, 간장게장이나 나물 같은 것들이 그녀에겐 도저히 식사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맛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 식탁에는 자유로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질서처럼 느껴졌고 그 무질서가 딸을 품격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죠. 방에 들어온 헬레나는 조용히 딸 부부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안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녀가 보기에 그 미소는 어쩐지 나고자의 체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 너는 결국 선택했구나. 편안함을. 예술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그날 밤 안나는 방문 앞에서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이 좋아. 그냥 그 말하고 싶었어. 헬레나는 침대에 누운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듣고 있었죠. 그 한마디가 어쩐지 가슴 어딘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딸 부부는 그녀를 데리고 근처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를 누비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장사꾼들의 구수한 사투리, 손에 묻은 떡볶이 소스를 아랑곳하지 않고 웃는 아이들. 모든 것이 소란스럽고 또 생생했죠. 이런 데서 장을 본다고? 냉장 위생은? 헬레나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고 도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 냄새 나는 곳이에요. 저희는 이게 좋아요. 그 말에 헬레나는 무언가 되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도 지금의 자신은 구시대의 잔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죠.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서 우연히 딸과 도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엄마가 날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헬레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자신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만 보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옳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 온 지 닷새째, 헬레나는 다시 한번 도윤의 가족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엔 사위 쪽 친척들까지 모두 모이는 조촐한 가족 모임. 도윤은 간단한 식사 자리라고 했지만 헬레나가 보기엔 결코 간단하지 않았죠. 어머님, 이것 좀 더 드셔보세요. 잡채 직접 만든 거예요. 프랑스에도 이런 명절 문화 있나요? 우리끼리는 이게 큰 행사거든요. 테이블에는 김치전, 갈비찜, 잡채, 나물 등 한국식 전통 요리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첩반상에 가까운 이 풍성한 상차림을 앞에 두고도 왠지 위축된 기분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 시선 하나까지 친근하고 다정했지만 그녀에겐 그 가까움이 마치 성역을 침범하는 듯한 무례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가 없어? 사적인 공간은 어디에 있지? 프랑스에서는 손님이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을 섞지 않았고 귀족 가문에선 식사 자리의 에티켓이 사회적 격조를 말해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그녀의 고상한 말투나 표정을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왔죠. 어머니도 한잔 하실래요? 어떤 친척은 그녀에게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헬레나는 웃음도 없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서 있는 동안 그녀의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명 정성이라는 걸 느꼈는데 왜 이토록 불편한 걸까? 이 따뜻함이 불쾌함처럼 다가오는 건 혹시 자신이 너무 오래 닫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날 밤, 문제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헬레나는 복통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 가슴 언저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압박감.
소리를 낼 틈도 없이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녀의 상태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도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작업 중이던 그는 기척에 놀라 방문을 열었고 얼굴이 창백해진 헬레나를 보곤 곧장 그녀를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병원 가야 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그저 과로일 거야. 약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차창 밖에 스치는 서울의 불빛 아래. 그는 말없이 운전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숙련된 솜씨로 빠르게 진단을 시작했고 간호사는 유창한 영어로 그녀에게 검사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놀랐습니다. 기계처럼 정돈된 의료 절차, 청결한 환경, 무엇보다 의료진의 태도는 프랑스 대형 병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죠. 검사가 끝난 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진료비는 사위분이 이미 처리하셨어요. 마음 편히 쉬세요. 그 말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은 놀람과 동시에 부끄러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예절과 격식을 중요시해온 그녀가 정작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차 안 헬레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웠어요. 오늘 밤 아니 지금까지. 도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설득도 설명도 필요 없는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그날 밤 헬레나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품격이라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타인을 내려다보는 태도? 혹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고집? 자신이 자존심이라 여긴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차가운 벽이었음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한국의 사람들과 문화가 그 벽을 조용히 허물고 있었음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몇 시간 침대에 누운 채 헬레나는 오래전 프랑스 시골 저택에서 보냈던 어느 겨울을 떠올렸죠. 그때 그녀도 안나처럼 엄마에게 반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콘서트 연습을 거부하고 친구들과 바닷가에 가겠다며 짐을 싸들고 나갔던 어느 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수프를 데워주었고 그녀는 한 숟갈을 삼키며 조용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그 침묵이 사랑이라는 걸 몰랐지. 그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해왔던 수많은 말들. 그 말들 뒤에는 늘 조건이 달려 있었다는 걸요. 자랑스러운 내 모습이 좋아.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너여서 기뻐.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단 걸 그녀는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간 헬레나는 작은 액자 하나를 들여다봅니다. 초음파 사진. 태어날 손주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있는 그러나 그 어떤 사진보다 선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것. 문득 딸 안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헬레나는 사진을 든 채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겠지? 그 말에 안나는 잠시 멈춰섰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엄마 이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내가 처음으로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가로막혀 있던 무언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나는 입술을 떨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날 원망하지는 않았니? 안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많이 슬펐어. 하지만 엄마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던 거니까. 이젠 그게 보여.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말에 헬레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품으로 딸을 당겨 안았죠. 안나야 미안해. 난 너를 자랑스럽게만 여겼지 행복하게 만들 순 없었던 것 같아. 눈물 섞인 그 말에 안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두 여인의 화해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서울의 봄은 상상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헬레나는 베란다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벚꽃잎을 따라 흘러가는 바람, 그리고 어딘가에서 은은히 풍겨오는 된장국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서울을 이질감이라는 단어로 기억했지요. 하지만 지금 같은 장소와 거리에서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바뀐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어요. 거실에서 안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같이 갈래요? 헬레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지. 내가 손주 외할머니잖니. 차 안에서 헬레나는 안나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새 얼굴이 살짝 부어 있었고 숨 쉴 때마다 조심스러운 기색이 엿보였어요. 예민하고 완벽하던 소녀가 이제는 생명을 품은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벅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도윤이 미리 접수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지요. 그는 헬레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작동시키자 모니터엔 작은 생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헬레나는 처음으로 아이의 손과 발 고동치는 심장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잊은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신비롭구나 이 작은 생명이. 진료가 끝난 후 안나는 헬레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어색한 손잡기였지만 그녀는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죠. 엄마, 나 사실 엄마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처음엔 나도 오지 않으려 했단다. 헬레나는 짧게 숨을 고른 뒤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아이를 생각하면 내 고집이 얼마나 작고 이기적인지 알게 되었어. 안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괜찮아졌다는 뜻이야? 헬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삶을 더는 부정하고 싶지 않구나. 아니, 오히려 내가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 낯선 나라에서 사랑을 지키려 단단히 버티는 내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안나는 고개를 떨궜고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헬레나는 천천히 손등을 들어 그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나는 늘 너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고맙구나. 그날 저녁 안나는 헬레나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엄마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었어요. 헬레나는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아기용 턱바지와 손수건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손그림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외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사랑해요. 헬레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딸을 살며시 끌어안았지요. 그 포옹 안에는 오래된 오해와 침묵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챙긴 것은 단순한 귀국짐이 아니었어요. 이별이 아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헬레나는 안나와 도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작은 인사를 건넸지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안나를 끝까지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와주셔서 안나가 더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헬레나는 공항 게이트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손주를 안으러 올게. 아니,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러 오는 거야. 창밖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 헬레나의 마음도 조용히 흩날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벗고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는 자존심이 전부였던 여인. 하지만 그 완벽한 껍질은 한 그릇의 국물과 한마디 진심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가문도 전통도 자부심도 결국은 사랑 앞에 다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누가 정의하는 것일까요? 피가 아니라 함께 나눈 온기와 시간 아닐까요? 헬레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진심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